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월급 형식으로 줬단 말이야. 그게 바로 녹봉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서는 어때? 정식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어. 먹고 살려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녹봉을 받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어때? 먹고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술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여기서 독해하실 때 어떤 걸 주의하셨어야 되느냐.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정보에 후술되는 진술 중에서 이러한 진술이 있어, 얘들아. 자, 15세기 말부터 이서들이 직분상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을 법전의 공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서는 그 신분과 법제적 지위가 벼슬아치나 관인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진술이 있어. 자, 이 진술은 무슨 진술이야? 얘들아, 예외 진술이야. 예외 진술. 맞아. 독서 지문에서 소재 불문하고 원칙과 예외에 대한 정보가 있어. 너희들은 어떤 것들을 출제를 할래? 너희들이 출제자야. 그렇지. 독서를 얘가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선 예외 정보를 출제를 해야 돼. 그 예외 정보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관리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 맞지?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관리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서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디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 이루어졌다? 그렇지. 직분상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을 법전의 공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이서는 공적인 죄로 처벌이 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적인 죄는 맞지? 이 중앙 관리들이나 공직자들이 처벌받는 규정이란 말이야. 이서는 그러한 공직자나 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외 정보지. 그 지위에 이르지 않았는데 어때? 처벌은 더 심했다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서는 신분과 법제적 지위가 벼슬아치나 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어. 맞니? 자, 그래서 업무 처리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이 불법임에도 간행으로 용인되는 부패인 백색 부패로 간주되기도 하였어. 맞지? 자, 이렇게 이서가 부패하게 된 그 원인으로서 그 정보가 예외 정보와 같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부패는 더욱더 심화가 됐는데 그 심화가 되게 된 배경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돼. 심화가 된 배경에서는 두 번째 정보, 공동납제. 자, 공동납제라는 게 이서의 부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대. 자, 공동납제라는 것을 볼까? 자, 공동납제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무슨 조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정보를 봐봐. 그런데. 자, 수령의 임기가 어때? 수령의 임기가 이서와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짧아. 수령은 3, 4년이면 어때? 교체가 된다는 거야. 지방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서는 향리니까 토착 세력으로 5년, 10년, 20년 그냥 그 지역에서 짱 박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수령이 올 때마다 어때?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한 토착 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적 설명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해먹겠지. 수령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서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시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서가 더 잘 해먹을 수가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정보 나오고 있어. 맞지?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정보? 그렇지. 이서들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라는 거야. 관리, 감시 이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유양소라는 맞지? 자, 이 지방 향리들을 관찰, 감리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유향소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맞아?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서들의 부패는 더욱더 날뛰게 되었다. 자, 그래서 가의 내용은 자, 키워드가 이서고 이서의 부패고 맞지? 이서의 부패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 됐어? 자, 그렇다면 나글을 보자. 나글도 1문단이 되게 중요해. 세트글은 얘들아 딴 거 없어. 1문단끼리 잘 연결을 해야 돼. 맞아? 그것만 해도 세 문제는 맞출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자, 보니까 이서들의 부패가 키워드가 연결되고 있어. 이 키워드가 연결되고 있네. 이 키워드가 연결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어때? 개혁안을 제시해주고 있네. 맞지? 누구? 실학자들에 의해서. 마치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한 그 정보 제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그때 당시에 가글에서는 자, 조선 후기 양반층의 증가, 맞지? 유학의 직위를 얻기 위한 양반층의 증가 현상을 다루고 그로 인해서 신분제가 동요가 되고 그러한 동요되고 있는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학자들이 그런 신분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안을 나에 제시해 놓은 그 패턴과 아주 유사해. 맞아?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지금 공부를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자, 볼게. 이 개혁안들을 보니까 자, 두 번째 문단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차원과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그 원인을 찾는 자, 두 개의 해결 방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 자, 부패 유발 요인을 개인의 탐욕에서 찾는 측면에서는 자, 통제를 강화한대. 이서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대. 그 이서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과제를 시행한다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상점 줄게. 못했어? 벌점 줄게. 이런 식으로. 맞아? 자, 그리고 부패 유발 요인을 사회구조나 제도에서 찾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지. 보수를 제공하는 거야. 보수를 제공한다는 말은 연결시켜줘야 돼. 봐봐, 녹봉을 주지 않으니까 얘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 길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인이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보수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녹봉이야, 녹봉. 맞아? 제 친척 동생 아닙니다. 녹봉. 자, 보수를 제공을 하는 거야. 녹봉을 제공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윤번 차임제. 자, 봐봐. 이 윤번 차임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봐봐. 지금 녹봉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 맞지? 윤번 차임제는 지금 뭐랑 연결되고 있어? 공동납제랑 연결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글을 읽을 때, 나글을 읽을 때는 항상 80대 20이야. 8대 2. 8의 집중력은 나글에, 2의 집중력은 어때? 가와의 관련성에. 이걸 잘해야 돼. 알겠어? 물론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일수록 지금 몰입감이 이 지문에 이 해당 내용에 몰입감이 이제 몰입을 발휘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글과 관련해가지고 가에선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독해를 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윤번 차임제는 어때? 이서도 어때? 로테이션은 돌리자 이거야. 이서도 너무 한 군데에서만 짱 박혀 있으면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얘도 어때? 돌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공동납제는 어때? 공동납제는 수령의 임기와 이서의 임기의 차이 때문에 수령이 이서에게 유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서의 부패가 발생했다는 측면이 컸던 그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건 어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지. 반대로 이서에 대한 수령의 통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니? 이걸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때? 얼추 이 비스무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선지에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어차피 이거 각각 밑줄 친 내용들은 긍정 발문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 긍정 발문 문제는 하나하나 소거하는 게 아니야. 독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논리 구조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어때? 하지만 이서들은 이러한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선사회에서 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이서들은 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왜? why? 왜? 그것은 바로 관직책으로 수용할 만한 행정력과 물적 자원이 확보되지 못한 데 원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치기능과 행정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자, 통치기능과 행정기능? 자, 통치기능과 행정기능 이것도 연결해 볼까? 통치기능은 누가? 그렇지, 수령이지, 수령. 행정기능 누가? 이서가. 실질적으로 통치는 수령이 하고 행정은 이서.
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통치 기능을 수행을 했던 수령들, 즉 사대부들, 벼슬자리에 올라 있었던 사대부들이 이의서를 인정했어, 안 했어? 이의서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뿌리 깊은 사대부식 때문에 결국에 이서는 어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야. 됐어? 자, 5번 가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요 예외 정보로 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법전에 담겨있는 공적인 죄에 대한 규정은 벼슬아치나 관인에 한해 적용된 게 아니라 누구? 이서에게도 적용이 됐다라는 거야. 자, 6번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죠, 요거. 자, 중요한 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이서를 교화시키는 것에 대한 원인 정보를 골라야 되는데, 자, 녹봉을 제공하는 건 어때?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야, 원인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형적으로 원인과 해결 방안, 원인과 결과 이것을 어때? 뒤바꿔 놨지. 자, 7번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 보기 문제를 가야 되는데, 잘 봐봐. 보기 문제. 자, 지금 9월 평가원에서는 문제의 답이 나오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 지금 인문, 세트 지문, 뭐 인문뿐만이 아니라 세트 지문에서 답이 나오는 패턴이 지금 고정화되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보기 들어가기 전에 앞선 문제 답의 근거 정보 문단을 털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앞서서 우리가 문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4, 5, 6, 7번의 문제의 답이 나왔던 문단을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면 슬슬 어디? 대충 다 사용을 한단 말이야. 맞지? 이것도 사용했고, 요것도 사용했고, 요것도 사용했고, 요것도 사용했고, 요것도 사용했고, 요것도 사용했고. 맞지? 지금 사용하지 않았던 정보 뭐야? 가의 1문단과 그리고 나의 마지막 문단이야. 요거는 특히 지금 문제화가 되지 않았어. 맞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꼼꼼하게 볼 필요 없어. 이 해당 문단의 내용은 내가 앞선 문제를 풀면서 참고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문단 있지. 그걸 먼저 찾아. 그걸 찾은 다음에 해당 문단 다시 읽기. 해당 문단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을 상기시키는 거야. 빠르게 읽어가면서. 핵심만 읽어주는 거지. 핵심만 읽어주면은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그 핵심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답의 근거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지금 최근에 나왔던 모든 이 세트 문제에서의 답의 근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6월 평가원도 그래요. 맞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9월 평가원도 갑자기 문제 유형이 갑자기 엄청나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자, 늘 말하지만 개념인지 사례 적용인지 자,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맞지? 이서와 비슷한 측면에 이서와 비슷한 뭐 역할을 수행했던 다른 행정 직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개념이겠죠. 맞아? 근데 여기서는 뭐로 봐야 돼? 사례 적용으로 봐야 돼. 지문의 내용과 1대1 대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자, 답의 근거인 5번 보겠습니다. 자, 답의 근거인 5번. 결국에 1, 2, 3, 4 이렇게 소거를 이제 해왔을 텐데, 자, 5번의 답의 근거를 찾아보면은 병이 이서들을 관인으로 삼는 것의 근본적인 개혁안이라고 본 것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여기까지 있어요. 키워드가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 자,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까요? 자,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려면 이 앞선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맞지? 우리가 이것만 빨리 풀 수가 있으면 엄청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어. 세트 지문의 8번
정답률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빠르게 풀 수 있다. 엄청난 비교 우위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이 내용. 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였어? 이서가 왜 이러한 부패, 이서는 결국에는 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왜냐면 이 사대부들의 뿌리 박힌 사대무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행정이 이원화돼 있었어. 맞지? 통치는 수령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이서가 했던 실질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했던 이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통치와 행정이 어때? 하나의 한 묶음이 됐다는 거야. 한 묶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대. 어때? 일치하지 않네. 됐어? 결과론적으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맞죠? 6평 다시 풀어보셔도 비슷하게 패턴의 답이 나올 겁니다. 6평에서도 나의 마지막 문단, 맞지? 나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 자, 모든 최근 3년간의 세트 지문이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지? 자, 이 문제풀이 방법을 잘 기억을 했다가 의식을 하세요. 중요한 건 이걸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 막 급하게 독해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본인이 계속 문제를 틀렸던 관성적인 패턴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거든. 여유를 가지면서 이걸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모의고사를 이렇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 내용 정리도 내용 정리인데, 아니 내용 정리 열심히 하면 뭐해? 막상 모의고사 풀 때 뭐 해버리면 어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자, 다음 글 볼게요. 가짜뉴스. 자, 가짜뉴스 이것도 1문단 독해 중요하죠? 가짜뉴스. 자, 글의 전개 방향을 확인해 볼까? 가에서 가짜뉴스. 자,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어때? 사람들이 TV 안 보고 유튜브만 보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라는 1인 매체로 어때?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배포되고 있어. 맞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고요. 맞죠? 저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맞죠? 특히나 쇼츠 위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그 유튜브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국뽕 편집 영상들 있죠. 뭐 우리나라가 뭐 몇십조 원의 뭐 해외 계약을 따냈다는 등 말도 안 돼.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있잖아. 내가 모를 리가 없어. 내가 모를 리가 없다고. 혹여나 해서 찾아본다고.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은 어때? 와, 우리나라 역시 대단해요. 대한민국 짝짝짝 박수 치면서 좋아요가 한 2,000개씩 달려있어. 그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어때?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거야. 특히나 어르신들. 맞아?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이 지문의 내용 또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심리적 기제에 관련된 연구들. 자, 기제.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 심리적 원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다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맞지?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이 심리적 기제에 관련해서 첫 번째. 자, 무슨 편향? 그렇지. 확증 편향 전에. 응? 아, 기준점. 그렇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기준점 편향. 처음에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들었던 정보들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을 굳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 자, 그 다음에 기준점 편향과 관련된 게 바로 확증 편향이야. 확증 편향. 그러니까 기준점 편향으로 어떤 특정한 정보를 먼저 학습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만 어때?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가 알고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에 대한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거야. 맞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져. 왜? 새로운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적 동기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맞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꼰대가 되고, 맞지? 자기의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 그러한 편협적인 자의식이 형성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확증 편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심지어 여유가 없는 거야.
그걸 방지하려면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여튼지 간에 확증 편향. 자, 확증 편향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진 않아, 여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음 문단의 정보로 넘어갈 때 무슨 정보가 나오고 있어? 이러한 분석은 어때?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있어. 부족하다라는 한계.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뭐야?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즉 뭐야? 문제점. 피해에 해당되는 정보야. 문제점에 해당되는 정보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의 정보가 나오겠지. 얘네들은 어때? 개인의 심리 상태는, 개인의 성향이나 신념에 따라서 맞지?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심리적 기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된대. 그 해결책에 대한 정보가 바로 뭐야? 불확실성 관리 이론이라는 거야. 불확실성 관리 이론. 그럼 봐봐. 자, PS 구조야. 맞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책을 주는 거야. 맞지?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비교하겠다는 거야. 비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얘가 제시해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얘는 해결을 해주겠지. 맞아? 그러면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어때? 물어본다는 거야. 알겠어?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볼까? 불확실성 관리 이론에 따르면, 자, 불확실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보통의 관점에 반대하여 정보의 불충분함이 야기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정보에 자꾸 떨어지네. 정보의 불확실성. 이거 아무리 봐도 조금 가짜뉴스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정보 탐색을 한다는 거야. 근데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정보 탐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중요한 점은 우리는 비교니까 차이점, 공통점 및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에 이미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 자, 불확실성 관리론은 확증 편향과는 다르게 어때? 정보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 사람은 그 정보의 검증을 위해서 추가 사실 관계 검증을 위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야. 이 내용은 위에 없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우리는 어때? 독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구나 라고 때려박아 놔야 돼. 최소한 밑줄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대기?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볼까? 자, 마지막 문단을 볼까? 마지막 문단. 불확실성 관리론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들 중에서 쭉 보니까 중요한 거는 성향이 극단적인 사람일수록 관련된 정보지. 자, 성향의 극단성. 성향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자, 정보를 찾아보려고 한다, 찾아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 정보 탐색의 정도는 어때? 적다. 이거 독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맞아? 평정심 강의 하나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비례 반비례에 관련된 정보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배우셨는데 이걸 정리 안 한다? 아, 그럼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어. 맞지? 자, 그럼 볼게요. 자, 11번, 12번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10번은 뭐 어렵지 않죠? 자, 불확실성 관리론에 따르면 이거는 뭐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뉴스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니라 정보 탐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맞죠? 자,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가장 적절한 거. 요걸로 가야 되겠죠.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보 탐색을 나서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사실 이거죠, 요거.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한 실험에서 청년과 중년의 피험자들. 청년과 중년? 여러분들은 청년? 나는 중년. 맞지? 선생님 아닌데요. 선생님 노년인데요. 이지랄 하는 새끼들 없겠지? 나 정도면 뭐 중년? 저는 중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었음을 인지하지 않고 맞지? 막 뭔가 어리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그러려고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나이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여튼지 간에 저는 그렇다면 중년입니다. 중년. 알겠죠? 씨와 중년이야. 노년 아니야. 자, 여기에 중도가 있으면 극단, 그 다음에 지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 자, 포인트는 연결을 시켜줘야 돼. 이제 보기 내용을 볼 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잘 봐봐.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 패턴이야.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막 문제마다 풀이 패턴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안 돼. 맞아? 일관성 있게 접근을 해야 돼. 지금 봐봐. 이 정보 지금 썼어, 안 썼어? 요거 안 썼다고. 요거 안 썼어, 지금. 비례, 반비례. 늘 말하지만 비례, 반비례는 반드시 선지화되는 정보인데, 근데 그게 선지화가 되지, 이게 앞선 문제에서 안 나왔다? 그럼 어때? 개꿀 이래야 돼. 오, 이걸로 답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는 진짜 패턴이 정해져 있어. 출제하는 패턴이. 우리가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선지로 제시를 하는 정보들의 성격만 잘 파악을 해주고 독해를 할 때 그것만 잘 파악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파악했던 정보들 중에서 아직 문제화가 안 된 정보가 있네? 근데 남은 문제 수가 한두 문제밖에 없네? 이러면 어때? 극도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걸로 초점화 시켜서 가야 돼.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지문 내용을 1대1로 대응을 해가면서 나머지 선지 소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야, 이게. 알겠어? 지금 내가 너희들 막 독해하는 기초부터 해가지고 1월 달부터 그렇게 했지만 지금 뭐 독해 기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타이밍이 아니잖아.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급해. 나도 너희들이 성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비기방출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야지. 맞아? 자, 봐봐. 이 정보로 가야 돼. 어찌됐건 간에 답이 나오는 패턴은 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답 몇 번? 3번이야, 3번. 왜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거야. 정부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어때? 정부의 우호적인 기사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뇌피셜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 정보를 이용해야 된다고. 얘는 어때? 반대든 지지든 간에 성향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맞지? 어찌됐건 간에 자기의 성향이 극단적인 사람은 정보 탐색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맞아? 3번 선택지에 반대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리고 단어 문제 볼게. 단어 13번. 자, 단어 문제 푸는 방법 볼게. 자, 단어 문제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본문. 자, 본문에 쓰인 단어 있잖아. 얘들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있어. 확증 편향에 의해 계속 그 뉴스를 뒷받침하는 정보들만 받아들인다. 잘 봐봐. 자, 본문에 쓰인 단어를 딱 보고, 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처음에 목적어 있는지 여부를 봐. 목적어 유무. 자, 정보들만 받아들인다. 이거 정보들 이거 목적어야. 어떻게 판단하냐면 뒤에 뭐가 붙어있든지 상관이 없어. 이 정보들이라는 그 명사 있잖아. 명사 뒤에 을르를 붙여봐. 을르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목적어야. 정보들을 받아들인다. 말 되지? 그럼 얘는 목적어야. 자, 목적어가 있잖아. 목적어가 만약에 있어. 없어. 자, 이게 중요해. 자, 만약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자, 본문 예시 중에서 목적어가 없는 새끼들은 다 소거해버려. 알겠어? 목적어 없으면 소거를 해버리라고. 목적어가 있는 것들만 일단 답의 근거가 되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목적어의 성격을 봐봐. 목적어의 성격을 보는데, 성격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느냐 아니면 물리적인 실체가 없느냐. 맞지? 자, 그랬을 때 잘 봐봐. 1번 주장은 바를 받아들이다. 요구를 받아들이다. 지원자를 받아들이다. 자, 기부금을 받아들이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다. 자, 3, 4, 5번은 어때? 다 물리적인 거야. 답이 될 수 없어. 맞아? 1, 2번 중에 하나 고르면 돼. 됐어? 이제 1, 2번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때?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문에서 쓰인 단어를 한자어로 표현해야 돼. 한자어로. 이해. 뭐 수용한다. 맞지? 너희들 연결 때 열심히 보잖아. 그 국어 어휘. 맞아? 뭐 이상한 테스트 보잖아. 국어 어휘 이상한 거 보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한자어 어휘들. 한글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한자어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시켜봐. 자, 그러면은 어때? 정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지문. 자, 과학지문 하고 자, 오늘 정리 수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학지문 보자. 자, 과학지문 볼게. 이 과학지문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정보가 되게 좀 어지럽게 제시가 됐어. 맞지?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전이었다고 한다면 그 지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뒀을 거야. 근데 지금은 달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어야 돼. 물론 이해가 되는 게 베스트긴 하지. 맞지? 내가 이런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해보다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야. 맞아? 난 전통적으로 클래식하게 독서하는 걸 중요시 여겨. 근데 이제 잘 봐봐. 자, 1문단 독해를 해볼게. 자, 1문단 독해를 하니까 핵심어 뭐가요? 핵심어가 뭐가 나오고 있어? 아조토박터라는 토양 내에서 질소 고정을 하는 세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맞아? 자, 질소 고정 세균 아조토박터 뭐 이 정도의 키워드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 질소 고정이란 키워드는 어렵지 않지. 식물 생장에 있어서 질소는 필수적이래. 맞아? 식물 생장에 있어서 질소는 필수적인데, 근데 이 질소를 토양 내에서 질소 화합물로 만들어 가지고,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주는 세균이 있대. 그것을 해주는 세균. 그러니까 식물에게는 이로운 세균이겠지. 그러한 녀석이 바로 아조토박터라는 세균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조토박터라는 세균이 어떻게 토양 내에서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그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내는지, 즉 질소 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겠지. 과학지문 뻔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핵심적인 개념 제시해주고 그것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문단 봐봐. 아조토박터의 질소 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질소 고정 유전자의 발현으로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다량의 질소 고정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거 과학 지문은 자 봐봐.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해.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살표 관계로 정보들 간의 순서 처리를 되게 잘해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인과에 주목해서 독해를 해주자면 맞지? 자, 질소 고정 유전자가 자, 어디에 무엇을 발현시켜? 그렇지. 질소 고정 효소를 발현시켜 가지고 질소 고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질소 고정 유전자는 세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산소 농도가 낮은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발현된다. 자, 조건이 있어. 자, 질소 고정 유전자가 질소 고정 효소를 통해 가지고 효소를 발현시켜 가지고 이러한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대. 에너지가 충분하면서 엔드 조건. 그러면서 산소 농도가 낮아야 된대. 맞지? 왜? 바로 뒤에 나와 있잖아. 아조토박터는 대기에서 흡수한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호기성 세균인데, 아조토박터 호기성 세균 동의형 정보 처리해 주시고, 두 개 묶어 주신 다음에 같다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질소 고정 효소가 산소에 접촉해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산소 농도가 왜 이런 조건이 있냐?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질소 고정 효소, 자, 효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이렇게 화살표로 이제 보내주는 게 중요해. 산소가 높다는 정보, 효소가 파괴된다는 정보 각각 밑줄 쳐준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만 보내주면 돼. 됐어? 자, 질소 고정 유전자의 발현은 활성화 단백질과 억제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질소 고정 유전자. 자, 지금 어때? 질소 고정 유전자의 발현이야. 자, 이것은 활성화 단백질하고 억제 단백질의 요인으로 이제 이루어진대. 활성화 단백질 동그라미, 억제 단백질 세모 이런 식으로 해줘도 좋아. 근데 잘 봐봐. 이 생물 지문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에 이제 파이토크롬 지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단백질 인자 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억제시키는 인자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잘 봐야 돼. 왜냐면
지금 질소 고정 그 유전자의 발현을 위해서는 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거는 지금 분석의 방식이거든. 분석의 방식. 그러니까 이것을 발현하기 위한 요소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잘 봐야 돼. 맞아? 자, 그러면 봐봐. 활성화 단백질은 자, 질소 고정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며, 자, 얘는 뭐야? 질소 고정 유전자. 질소 고정 유전자를 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뭐 하는 거야? 질소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녀석이지.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얘를 억제시키는 거야. 왜 억제시키는 거야?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질소 고정을 시키면 어때? 파괴될 수가 있어. 맞아? 질소를 고정시키는 효소가 파괴될 수 있다고. 질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고장날 수가 있다고. 맞아? 24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이렇게 질소를 고정시키다 보면은 어때? 질소를 만드는 공장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얘가 어때? 야, 지금은 공장 가동할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억제시켜준다는 거지. 맞아? 그럼 필연적으로 얘를 억제시키려면은 어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요소를 감지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에 무슨 말단, 뭐 C말단, N말단 해가지고 에너지를 감지하는 요소, 외부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뭐 여튼지 간에 여기서는 이 정보를 읽어야 돼. 억제 단백질은 세포 내 에너지 및 산소의 상태를 감지하며, 나오고 있잖아. 에너지와 산소의 상태를 감지한대, 감지. 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정보, 이 조건에 해당돼야지만 자, 그 질소 고정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것이 어때? 자연스러울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까 말했지만 파괴되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또 단백질에 결합하거나 분리됨으로써, 이 정보가 중요해. 이 억제 단백질은 활성화 단백질에 결합하거나 아니면 분리됨으로써 조절을 해준대. 맞아? 그러니까 작동 메커니즘은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 단백질에 결합하는 메커니즘도 있고 분리되는 메커니즘도 있는데, 결합됐을 때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분리됐을 때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독해하는 게 핵심이었어. 오케이? 자, 계속 보자. 자, 다음 문단을 보니까 이 억제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 왜냐하면 활성화 단백질은 그냥 질소 고정 유전자를 발현시켜가지고 질소 고정 유전자가 질소 고정 효소를 자 발현시키면 어때? 그러면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그냥 단순해. 근데 얘는 어때? 복합적이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억제 단백질의 작동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자, 억제 단백질 보자. 억제 단백질 보니까 구성 요소를 설명해주고 있네.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 N말단과 C말단이 있어. N말단은 산소 농도를 감지한대. 그리고 C말단은 어때? C말단은 에너지 분자인 ATP나 뭐 ADP나 ATP를 감지하는 C말단이 있대. 중요한 거는 자, 응집성이야. 독해 응집성. 얘네들은 왜 이러한 감지 센서가 있느냐? 왜? 요거를 감지해야 돼. 요거를 감지해야지 어때? 질소 고정 효소가 파괴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15분 쉴게요. 15분. 지금 몇 시냐? 41분이야? 56분에 시작.